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 동산고등학교 안내입니다. 동산고등학교 지금 홈페이지에 먼저 제가 들어왔는데요. 왜냐면 동산고등학교는 자사고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자사고 접수가 오늘까지거든요. 그래서 12월 11일 오후 5시까지 접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현재 신입생 입학 전형 접수 현황 경쟁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페이지에서 그 1단계 들어갈 때 어디로 해서 접수하고 해야 되는지 안내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안산 동산고등학교 들어가셨을 때 어디 가서 접수하는지도 이렇게 팝업 창으로 떠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오늘 접수하시려는 분들은 늦지 않게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쿨리포 사이트 들어가서 안산 동산고등학교 자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 현황 보시면요. 남학생이 184명, 조금 더 많아요. 여학생이 180명 해서 전체 학생 수가 364명으로 학생 수가 꽤 많은 학교예요. 그다음에 졸업생 진로 현황 보시면 대학 간 학생이 54.9%, 화성고보다는 조금 비율이 아래기는 하지만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전문대학 8명 갔고 국외진학 1명, 기타가 167명으로 대부분 이제 재수 또는 이제 삼수하는 학생들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활동 부분에서 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평가 여기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교과 체험 활동 계획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셔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영상 보시면서 주요하게 보아야 할 곳을 이제 포인트를 먼저 잡아 드리니까 그걸 우선순위로 해서 다시 사이트 들어가셨을 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교과 체험이나 이런 거는 그냥 여기서 그 학생 선택 과목 2020년 20학년도 학생 선택 교과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보시면 좋죠.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수학2하고 확률과 통계 중에서 택 하나 한다라는 거 이제 3학점 3시간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수 여기는 이 3이라고 쓴 거는 시수예요. 이게 시수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교과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이제 선택 교과목 여기서 살펴보는데 그렇게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아래쪽 보고 있는데 별다른 내용은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 교과별, 학년별 교과진도 운영 계획 요거 보시면요. 먼저 1학년 2학기 요거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는데 별거 없었던 데는 여러분 다시 보실 때는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열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 페이지 좀 앞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뒤쪽에 페이지가 펼쳐져 있어서 자, 앞쪽으로 쭉 가면 국어부터 이제 교과 진도 운영 계획 나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이제 이거는 여러분 다시 보실 때는 화면 더 키우셔서 보시면 되고요. 교과 핵심 상황, 주도 교수 학습, 방법, 다른 거는 여기서는 딴 게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구분되어서 나오는 거는 없는데, 일반적인 그냥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교과목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는지 죄송합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딱히 큰 저거는 없네요.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동아리 활동 현황 잠깐 볼게요.
동아리 활동 예산 지원 현황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인데요. 아마도 이게 2020학년도라서 저거래서 그럴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이제 적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학업 성취 사항에 들어와 보시면요. 먼저 교과별, 학년별 평가 계획에 관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 1학년 평가 계획 살펴보시면요. 이제 점수 그 평가 영역 반영 비율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학기 교과 학습 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 이 앞쪽으로 먼저 볼게요.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전체 교과목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그 교과 평가 계획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 위에 내용 어떤 건지 되는데 이건 이제 국어 관련해서인데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35%, 35%, 수행평가는 30%, 2학기 교과학습 평가. 1차가 이제 중간고사고 2차가 기말고사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수행평가가 30%. 논술형 반영 비율. 수행평가를 논술식으로 이렇게 하나 보네요. 논술형. 왜냐면은 평가 방법, 평가 시기별 반영 점수가 논술형이 30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가 내용 성취 기준이 이게 아마 성취 기준 이거는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마 설명을 미리 해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위 관련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국어 그 성취도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점수를 줄 것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A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수행평가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수행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점수 산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준 성취율과 원점수에 따라 평정한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끔 하겠다라는 목표인 거죠. 여기서 수행평가 세부 기준 이제 요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왜 범위라고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19해서 3-01 해가지고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는데 평가 기준 상중하 이렇게 보시고 왜냐면 내용이 이렇게 될 때도 부모님이 먼저 한번 출력하셔서 여기서 핵심되는 내용만 뭐 그 칼라펜이나 해서 표시해 주시면 학생들이 기억하기 좀 더 수월할 것 같네요. 여기서 보면 상하 20줄 이상, 그러니까 몇 줄 이상 써야 되는지 이게 그 논술식으로 수행평가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내년에는 바뀔까요? 아니요, 바뀌지 않아요. 대부분 그 수행평가 방법이나 이런 게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다른 과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수학이 나왔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은 지필평가가 80%고 수행평가가 20%라고 되어 있어요. 40, 40 돼 있는데 논술형이 16%, 기타 유형이 4%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자, 수행평가 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성취 기준이 이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요 내용이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해서 들어가 있고 그 원하는 이 상중하라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의 그 키포인트를 갖고 있으면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내용 관련해서 쓸 때 수행평가를 받을 때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은 이런데 이건 동점자 처리하고 뭐 이러는 방법들이고 뭐 예를 들어서 그날 별시를 했다. 빠졌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아래 영어가 이제 또 나오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 60에 수행평가 40이거든요. 그래서 1차 수행평가, 2차 수행평가 두 번에 의해서 나뉘어지고 수행평가가 그 봤을 때 논술형 반영 비율이 2차 수행평가 때 20%가 들어가고 그 1차 수행평가는 20%인데
여기서 보면 평가 시기별 출제 만점이 20점, 20점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이제 범위 얘기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거는 뭐 교과 관련한 내용이니까 그 수행평가 관련한 거 먼저 보시면 성취 기준, 일부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독해 같네요. 어휘, 수행평가 2차,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독해고 하나는 서술형, 쓰는 거, 영작. 그걸 얼마나 잘 해서 써낼 수 있느냐라는 거네요. 채점 기준 이렇게 있고 서론 본론 결론 이거 중요하다란 포인트 수행평가 관련해서 포인트 보실 때는 평가 요소를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을 잘 유의하면은 만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어요. 5문장 이상 최대 8문장 이하 그러면은 맥시멈 8문장 써라 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교과별 학업 성취사항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거 번호 쓰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2020년도 9월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19년도, 18년도도 다 나와 있으니까 다른 연도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있어요. 다른 학년 자녀분이 있다면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나이스 안 들어가도 물론 우리 아이가 성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하면 나이스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학교 전체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싶다라고 그러면 스쿨인포 들어오셔서 학교 정보 클릭하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기 때 보면은 표준 편차가 9.1, 17.8, 17.8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균은 국어가 86.9, 67.6, 수학이 영어가 79.8, A가 49, 국어는 뭐 50%에 육박하네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이제 이 학교가 자사고잖아요. 자사고다 보니까 물론 성적 관련해서 하지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면접 없잖아요. 그래서 추첨식으로 학생들을 다 뽑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일정 성적 이상 되면 일정 성적이에요. 아주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일정 성적 이상이 되면 그리고 또 자사고의 특성상 원하는 사람은 또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원한 학생들 중에 무작위로 뽑는 거기 때문에 꼭 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안산 동산고등학교도 내신이 어렵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또 그리고 입시 결과도 좋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 학교로 많이 지원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A가 49%,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A가 10%죠. 수학이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B하고 C가 대부분 여기 보면 E도 31.7%죠.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학생들이 느꼈을 때. 그리고 표준 편차가 17.8인데 평균이 67.9 사이에 많이 분포돼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도 A가 40.2. 그럼 국어하고 영어는 한번 해볼만 하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학에서 학생들이 변별력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하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보고 또 다른 하나 이 학교에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학교 어떤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 그 입시 결과도 살펴보시면 좋아요. 입시 결과는 어디가 쪽에 이제 어디가 쪽에는 대학교 입시 결과가 나와 있구나. 여러분 그 모바일이나 인터넷 통해서 학교 입시 결과 클릭하시면 또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 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주변, 그러니까 그 학교하고 근처에 있는 좀 규모가 큰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학교 입시 결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가서 그런 입시 결과랑 이렇게 해보시면 그리고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 전화로라도 전화해서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할 때 있어서 옆집 사람 아니면 아는 사람 통해서만 자료를 얻는 건 아무래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우가 많아요.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얻으시려고 그러면 학원이나 아니면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학원 하나만 가지 마시고요. 여러 군데를 한번 전화해서 꼭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보시다 보면 조금 엄마는 어쩔 수 없어요. 학부모님은 좀 뻔뻔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 고맙다고 그러고 전화 끊으시면 되니까 그게 되게 쑥스럽고 처음엔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해서 아이에 관련한 이야기잖아요. 부모님이 뛰셔야 돼요. 부모님이 정보를 수집하셔야지 아이가 조금이라도 덜 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동고등학교 위에 이제 오시면 학교 그 아까 홈페이지 제가 이제 들어가 보려다가 말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여기 이제 학교 홈페이지가 여기서는 바로 안 떠가지고 요거를 여기서 잠깐요. 학교 홈페이지 제가 여기가 여기서는 학교 홈페이지로 바로 안 들어가는데 죄송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안산 동산고등학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처음에 학교 소개, 동산교육 뭐 여기는 이런 거 보시고 교육활동 보시고요.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보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이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신이 별로 안 좋다라고 그러면은 그 외에 비교과 쪽에다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적이 안 되면 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와,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데도 난 성적이 잘 안 나와. 그러면 난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셔야 돼요. 진짜 나중에 입시라는 거는 정말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어떻게 보면 깜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알면 알수록 또는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는 게 대학 입시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 내신 성적인데 학생들이 조금 성적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방향을 자꾸 트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쪽으로 해서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게 먹히려고 그러면 혼자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실은 학교에서도 그런 비교과 관련해서 해가지고 학교를 잘 보내는 또 선생님이 있으세요. 그거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만약에 그런 선생님하고 같이 동아리나 뭐 그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인서울 할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기는 해요. 진짜. 근데 본인 그냥 알아서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못 가요. 학교 못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괜히 3학년 때 돼서 진짜 울고불고 난리 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첫 번째 신경 쓰는 건 학교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신이에요. 내 점수가 지금 낮다고 하더라도 내 점수가 지금 비록 7등급, 6등급이라고 또는 8등급, 9등급이라고 해도 울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하시면 어제보다 나아져요. 아셨죠? 절대 포기만 하지 마시고요. 학교 생활 들어가서 이건 뭐 아시는 거고 입학 안내도 이것도 그렇고 공지사항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는 맨 먼저 공지사항부터 한번 항상 확인을 해보시면 좋아요. 물론 연간 일정표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모의고사 그 이제 평가원에서 하는 그런 시험들 모의고사 언제쯤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일정을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아까 저희 봤던 학교 알림이 스크린포 그 사이트 공시정보에서 저희가 이렇게 봤던 클릭했던 그 부분 있죠. 거기를 꼭 다시 한번 다 보시고요. 거기서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공지사항 들어와 보시면은 목차에서 연간 일정, 뭐는 대회 관련한 거를 쭉 보실 수 있어요. 한두 개만 보지 말고 2019년도 뭐 예를 들어서 10번 가볼게요. 이래도 아직 2020년도잖아요. 여기서 20번 가볼게요. 19년도 지금 여름방학 이때 되니까 왜냐면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슨 대회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언제 시기에 되어 있는지 또는 그 담당 대회 같은 경우면 담당 선생님이 누군지도 꼭 보세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1학년 딱 들어갔을 때는 선생님도 너무 무섭고요. 무서워해요. 선생님도 무섭고 학교도 낯설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대회나 아니면은 뭐 참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또는 신청해야 되는 거 있는데 자꾸 놓치기가 쉬워요. 학교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좋지만 담임 선생님도 그 부분에서 조금 취약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담임선생님만 뭐 비난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얼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그 담당 교과 선생님 누군지 보고 아이한테 친절하게 얘기하세요. 애들이 학교 가서 만나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 무게감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냥 선생님한테 가서 말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애들은 상당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용기 내서 선생님한테 가서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잘 얘기를 해주세요. 애들이 안 무서워하게.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봤자 다 큰 것 같지만 애들이 꼴랑 아직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마음들도 다 여리고요. 물론 다 씩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시잖아요. 아직 철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차분히 잘 얘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외국어에 보니까 아랍어 채용 국어도 있네요. 아랍어 같은 경우는 실은 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제2외국어 할 때 아랍어 선택해서 하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숙사가 있고 기숙사 이제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양식 자료실에서 이스쿨이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학교에 필요한 자료들이나 이런 거는 진짜 학교 사이트 꼼꼼히 다 찾아보시면 다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면 체험활동 사례 발표 보고서 이거 양식 이런 거 뭐가 어디 있어요? 일단은 학교 막 다 뒤져보시면 양식은 다 있거든요. 미리미리 뭐가 어디 있는지 부모님들 아시고 계시면 학생이 엄마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 그거 양식 여기 여기 있더라 이렇게 돼 있더라 그리고 아셨죠? 그렇게 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동산고등학교, 안산 동산고등학교 접수 오늘 5시까지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